자, 이제 내일 새벽이면 아스날과 브라이튼 경기, 그러니까 에메리가 경질된 다음에 두 번째 경기이고 륜베리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첫 번째 홈 경기입니다.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기예요. 자기도 컨퍼런스를 보면 에미레이츠에서 처음 하는 경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륜베리가 부임을 했지만 여전히 아스날은 정식 감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 노력 중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걸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륜베리가 진 다음에 지지 않았죠. 근데 진 느낌이에요. 노리치랑 이제 무승부를 했죠. 2대2. 2대 맞죠? 네, 2대2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리그 6경기 4무 2패입니다. 1994년이면은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네요. 맞나? 하여튼 그거 맞을 겁니다. 4, 5, 6, 7, 8 아니구나.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학년이네. 2학년. 예. 하여튼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리그 무승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벵거가 부임한 다음에는 이 정도로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링베리 인터뷰를 보면 프리시즌 동안에 나만의 어떤 전술, 내 철학을 입히는데 최소 5주에서 6주가 걸린다. 근데 나는 프리시즌을 제대로 뭐 치르지 못했죠. 중도에 이제 감독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느린 템포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다음 경기, 그러니까 주중 경기, 하필 또 링베리가 어려울 때 부임을 하긴 했어요. 이때 시간이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주중 경기까지 아마 트레이닝 세션은 한 번에서 두 번, 그러니까 1.5번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최대한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링베리 정신 나갔다, X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좀 가혹하죠.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감독 입장에서는 있는 선수들한테 다 기회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나 링베리가 23세 이하 아카데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이 키운 선수들, 뭐 이를테면 부카요 사카, 뭐 윌럭 이런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이해합니다. 뭐 지금 약간 진정이 돼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목도 좀 그렇고 뭐 이후에 성적이 좀 안 좋다, 뭐 가차 없습니다. 네. 이 여러 전문가들을 보면 링베리가 자신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고하대요. 철학이 빠르고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 그러니까 흔히 뭐 굉장히 그런 축구가 실제로 구현된 건 좀 오래됐습니다만 아스날 팬들이 기대하는, 이제는 좀 희석됐지만 예전에는 아스날 축구하면 좀 대명사처럼 여겨졌었던 그런 공격적인 축구, 예전입니다. 예전. 네.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한다. 왜냐면 자기가 그런 축구를 했었으니까 무패 시절에. 그 다음에 융베리의 지도를 받았었던 이 어떤 유망주들도 굉장히 좋은 코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메리가 경질된 다음에 이제 내부 분위기를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나 여러 유럽 기자들이 한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미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유로파 경기 끝나고 진 다음에 경질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경질은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정도. 만약 이겼으면 조금 더 연장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에메리가 쭉 가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지 뭐 갑자기 뭐 6연승 10연승 갑자기 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아스날 유력 기자들이 이제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링베리가 굉장히 잘한다면 뭐 내부 승격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정식 감독, 솔샤르 같은 케이스죠. 그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감독을 선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후임 감독의 덕목이 있습니다. 1번 선수단 관리, 2번 미디어 대응, 3번 서포터와 긍정적인 의사소통, 4번 전술 관리, 5번 카리스마를 갖춘 커뮤니케이터. 이게 말입니까? 이거 안 원하는 팀이 어딨어. 그리고 지금 도둑놈 심보죠. 아니 무슨 이런 감독 없어요. 이런 감독은 이미 뭐 클롭, 뭐 펩 다 이미 자리가 있죠. 이런 좋은 감독은 돈도 못 줘. 여튼 뭐 이상 높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좋은 감독을 찾겠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울 산네이는 원래 루이스 엔리케, 그러니까 루광레를 선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엔리케가 이제 다시 좀 딸이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을 딛고 스페인 대표팀으로 복귀를 했죠. 뭐 여기 약간 뭐 좀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데이비드 온스테인 같은 사람이 파악하기로는 라울 산네히, 그 다음에 에두, 그 다음에 비나이, 그리고 허스파미, 이게 4명이 이제 주축 멤버의 보드진인데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후보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중에 추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외부 감독을 선임을 했을 경우 중도에 어떤 팀을 그만두고 위약금을 줘야 하는 현재 직업이 있는 감독이 아니라 무직으로 쉬고 있는 감독들을 선호한다. 그건 당연하죠. 바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 감독은 이를테면 알레그리라거나 포체티노 같은 감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스날이 감독 선임에 큰 돈을 바로 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총 7개 케이스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프레디 ljungberg 유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솔샤르 같이 지금 솔샤르한테 사실 지금 메뉴편이 약간 속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엄청 좋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이면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성적을 내는데 정식 감독을 선임을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야. 항상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정식 감독 선임 안 했어. 야, 그래도 안 돼. 딴 애를 데려왔어. 근데 성적 안 나와. 그러면 욕먹죠. 왜 정식 감독 선임 안 했냐.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적이 나오면 정식 선임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외부 감독 선임에 무게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러나 ljungberg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이다. ljungberg 자신도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의지가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1번입니다. 2번 브렌단 로저스입니다. 레스터시티를 잘 이끌고 있죠. 요만 근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른 감독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리버풀에서 도저스 됐다가 셀틱에서 쫙 뭐 막 트래블 빡빡빡 도메스틱 트래블 하다가 레스터에서 완전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실제로 아스날 보드진이 굉장히 로저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뭐 심지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데일리스타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저스가 아스날을 꿈의 직장으로 생각을 한다. 이건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런던에 있고 뭐 레스터보다는 아무래도 빅클럽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기사에는 아스날이 로저스 쪽에 비드를 하려고 했다가 뭐 당장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폭스 언론들에서 지금 로저스의 위약금이 200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레스터가 바보입니까? 지금 우승은 아니더라도 챔피언스리그 티켓 완전히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도에 이런 감독을 내보내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로저스를 굉장히 아스날이 선호하고 있다. 3번 미켈 아르테타. 자, 여전히 많은 언론들에서 1순위 감독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 아르테타가 꼭 나가고 싶다 하면은 내보내줄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자리는 아스날 출신의 네덜란드 아스날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갔었죠. 중앙 미드필더도 받고 이제 왼쪽 백도 봤었던 반 브론코스트가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대요. 요 사람은 이제 코치로 선임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스날 보드진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타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이야기에는 뭐가 중심이냐? 야, 솔직히 말해보자. 들어봐라. 아르테타 능력 좋은 거 안다. 뭐 그러니까 계속 페비 쓰겠지. 근데 막말로 ljungberg랑 뭐가 다르냐? ljungberg랑 아르테타가 다른 점은 사수가 펩이었다는 거 말고는 없다. 물론 사수가 펩이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경험이 없는 거 매한가지다. 뭐 얼마나 크게 대단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맞다고 봐요. 최근 5, 6년 동안에 아르테타는 아스날에 없었죠. 우리 ljungberg가 아스날 사정을 더 많이 알고 스쿼드를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저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에멜이랑 아르테타가 유력 후보군이었을 때 막 누가 막 이거 할까 이거 하고 있을 때 아르테타가 밀렸던 이유가 그거였대요. 아르테타는 코칭 사단이 없다. 자신의 사단이 없다. 스태프들이 구성되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이런 점에서 아르테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바람하지 않는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입니다. 일단 포체티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좋은 제안들이 많이 왔다. 근데 일단은 머리를 좀 식히고 있지만 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바로 뭐 휴식 기간을 오래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제안한 팀들의 프로젝트를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장기 비전을 보고 싶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찾고 유럽에서 감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포체티노를 원하는 이 팀들이 맨유, 아스날, 뭐 바이언 이런 팀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포체티노 역시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두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도 막말로 뭐 더비 라이벌 이런 거 개뿔 무슨 포체티노 같은 감독 나 무조건 잡아야죠. 칼이 날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무슨 포체티노도 모든 걸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포체티노 측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막 이런 기사가 텔레그래프 쪽에 있었어요. 야 생각을 해봐라. 야 티노야 너 아스날 가면
토트넘 지금까지 잘 싸운 유대관계랑 팬들 그거 너 진짜 뭐 사례 협박하면 받고 싶니? 너 솔 캠벨 못 봤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거 가봐야 얻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야 너 기다렸다가 뭐 바이언 아니면 차라리 뭐 맨유 이런 데를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납득이 갈 만한 이유죠. 근데 여러 가지를 떠나서 여러분 포체티노가 어느 팀이었죠?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레비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종합을 해봤을 때 그 얘기예요. 포체티노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직업을 잃고 쉬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말까지 포체티노 거취에 대한 권한을 토트넘, 즉 다니엘 레비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만약에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직접 받은 보상금은 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토트넘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레비랑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줘야 되는데 협상하는 사람은 레비야. 레비가 진짜 어디 총 맞았다고 맨유랑 아스날에 포체티노를 보낼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두 팀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을 때 포체티노로 선임하기 위해선 여름 돼서야나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중도에 부임을 한다면 타리그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알레그리입니다. 가능성 역시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무직이기 때문에 곧바로 선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알레그리 같은 경우에 벵거 후임으로 후보군에 올랐었던 감독인데 그때 당시 아스날이 알레그리에게 크게 감명받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래요. 1번 영어를 너무 못한다. 이탈리아 말밖에 거의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사소통에서 어렵다. 두 번째 사단을 다 데려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의 규모가 꽤 크대요. 그것도 쉽지 않지 아스날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알레그리 입장에서도 아스날이 사실 뭐 트로피가 보장된 클럽도 아니고 자기 유벤투스에서 8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던 뭐 알레그리가 다 8연패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뭐 아스날 스쿼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중도 부임하는 건 사실 감독 입장에서 다 부담이거든요. 기왕이면 어차피 쉰 거 여름까지 쉬고 풀 시즌 제대로 준비가 된 팀에서 복귀를 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번 누누 존나 다행입니다. 식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이고요. 누누 울버햄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염 많잖아. 그럼 7번 까를로 안첼로티. 지금 안첼로티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폴리에서 지금 안첼로티를 해임을 하고 가투소를 감독으로 부임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안첼로티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아하는 감독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안첼로티가 팀에 오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아스날 주제를 알아야지 야 안첼로티 챔피언스리그 3번 우승한 아유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와가지고 또 못하고 물론 첼시에서 우승한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지금 약간 내리막을 타고 있는 감독한테 또 도박수를 걸어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스날 감독 얘기 약간 추가할 게 있어서 제가 덧붙입니다. 일단 아니야 이 얘기를 제일 뒤에 하죠. 비에이라 파트릭 비에이라 지금 니스 감독이죠. 뭐 사실 꾸준히 링크가 없었던 감독도 아니고 당연히 비에이라는 후보군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아스날이 뭐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니스 성적이 14위입니다. 안 돼요. 저는 이 AC 밀란 같은 팀이 레전드를 잘못 쓰고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가투소는 사실 좀 잘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AC 밀란 팬들도 불만이 있었고 이렇게 저는 레전드들을 좀 안 좋게 소비하는 거는 되게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자기 팀에서. 그래서 비에이라 이런 식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 와도 좋은 성적을 못 낼 가능성이 크다. 니스 단장이 막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스날 접근을 차단하겠다. 화이팅! 존나 차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르셀리노 감독, 발렌시아의 감독이었죠. 아스날과 에버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스날이 뭐 그의 체계성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야 아스날 뭐 언제부터 니들이 뭐 저기 했냐 그냥 아무나 선임해라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아무리 뭐 저기 했다고 그래도 기왕 새로 선임하는 거 좋은 감독 선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마르셀리노 감독도 이렇게 되게 융통성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442 시메오네 감독이 만들어놓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뭐 나쁜 선택지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저희가 라리가 얘기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법 시메오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중에서도 갈려요. 업적은 다 인정하죠. 시메오네가 만들어낸 업적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보여줬던 이 공격적인 답답함, 이번 시즌 좀 유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카 쪽에서 흘려 지나가면 되는 소식입니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 시메로가 결별을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옳다쿠나 하면서 막 아스날이랑 링크를 내는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연봉 감당이 안 됩니다. 전체 압도적으로 전 세계 감독 연봉 1위고요. 아스날로 시메오네가 와서 얻을 게 없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설사 떠난다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로 올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아요. 기엠 발라그 뭐 되게 공신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최근에 원래는 뭐 저널리스트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좀 이렇게 기사와 방송을 많이 하죠. 이 사람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안 떠난다, PL 쪽으로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적 시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걔가 거기를 왜 가요? 급이 있지 막 이런 얘기 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스날 팬이라서를 떠나서 이적 시장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 그래서 걔가 거길 왜 가요?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적하는 경우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예전에 폭바도 그랬어. 폭바가 맨유를 왜 가요? 막 그랬거든. 근데 일어나잖아, 이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싫어하지만 이 상황에선 적용됩니다. 시메오네가 아스날을 왜 가요? 네, 아스날 왜 옵니까? 안 옵니다. 네, 아스날 팬들도 그런 생각도 안 해.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된 소식이고요. 이게 알아서 껴넣어주세요. 브라이튼 자원이 중요하고요. 륜베리가 잘하는 것도 방법인데, 좋은 감독이 기왕이면 밖에서 좀 제대로 팍 오면 좋은데, 중도 경질하는 게 이래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속적으로 이스타TV에서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